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5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15경입니다. 네, 저는 전산실의 청개구리라는 인디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치라고 하고요. 예, 저는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당의 야부입니다. 예, 저는 폐가 수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동아쓰는 이사미입니다. 이사매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수련을 돌아오셨습니다. 끝마치시고 네. 지금 상태가 좀 많이 호전됐습니까? 예, 제가 좀 체력이 좀 안 좋았는데 폐관 수련하면서 운기 조식을 좀 해서 약간 나아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냥 무사히 돌아오신 걸 그동안 그 이사매님 없이 저희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늘 복귀하셨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반가워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반가워해 주세요. 보니까 순위 상승을 조심스럽게 지금 네. 담양에 계셨었죠? 네네, 담양에 있었습니다. 담양은 어떻던가요? 뭐 대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아주 그 조용합니다. 폐관 수련하는 동안 담양에서 네. 서울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나은 곳에서 그러니까. 맑은 고기 마시면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네, 다들 진짜. 우리도 담양 가서 한 며칠 쉬었다 오면 좋겠다. 서울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너무 네. 힘들었어요. 날씨가. 다들 공기가. 산책도 못 가고 뭐. 그러니까 요즘은 날씨가 좀 좋아졌죠. 그러니까 너무 상쾌해요. 네, 그리고 사실 음. 오늘 녹음도 너무 상쾌한 나머지 저희 지금 창문 열고 진행하거든요. 이게 바람도 선선하고 어디 놀러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송에 잡음 끼든지 말든지 뭐 그냥 이런 아유 뭐 어때? BGM 야외에서 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사실 저도 이제 다른 팟캐스트를 이렇게 운전 중에 많이 듣거든요. 네. 사실 이 오늘 방송 같은 경우도 어디 놀러 가시면서 운전 중에 들어도 좋지 않을까. 네. 바람 소리가 지금 이렇게 네.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들으시면서.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예전에 그 나쁜 남자 황약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그와 대비되는 착한 남자 곽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곽정 집중 탐구의 시작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집중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가 황약사 나쁜 남자 황약사를 길게 다뤘고 네, 그 네. 나쁜 남자의 영악한 딸인 황용에 대해서도 길게 다뤘는데 그렇죠. 그 사조영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정작 주인공한테는 너무 곽정에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좀 소홀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좀 지금까지 곽정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좀 심지어 막 욕을 하고 막 거의 너무 답답하고 놈이라고 막. 멍청하고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네. 너무 황약사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양과 이런 사람들 황용 이런 캐릭터의 인물들을 너무 많이 띄워주니라고 편애하는 곽정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우리가 좀 야박하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희 시대에는 뭐 양과나 황약사 같은 캐릭터가 더 인기 있는 시대거든요. 맞아요. 사실 헐리우드 영웅들도 보면 사실 예전에는 슈퍼맨 같은 영웅들이 저희 어렸을 때는 아주 높게 뭔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배트맨으로 시작되는 그렇죠. 이른바 어두운 다크나이트, 히어로.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사실 성격이 안 좋고 막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 막하는 나쁜 영웅들이 오히려 각광받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크 히어로랑 안티 히어로가 조금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배트맨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그 이념은 좀 정의에 그치. 가깝잖아요. 그쵸. 근데 다크한 거지. 다크한 건데 이제 근래에는 아예 내 성정까지도 그치. 악한에 가까운 안티 히어로. 안티 히어로가 좀 득세하면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안티 히어로가 누가 있을까요? 뭐 데드풀 같은 경우 아, 아닐까요? 그치. 그치. 좀 막 마초에다가 말도 막 하고 좀 여성 혐오적인 이런 네. 발언들도 하는. 아니면 저는 그 퍼니셔 좀 꼽아보고 싶은데 그 넷플릭스의 뭐 드라마 데어데블 시즌 2를 혹시 보셨다면 데어데블 시즌 1은 봤는데 2도 재밌나요? 시즌 2도 그렇게 재밌어요. 아, 초반에 그래요? 막. 아. 거기에 퍼니셔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악당들에 대한 그런 단죄를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됐죠. 무조건 총질부터 하고 보는. 어. 네. 그러니까 점점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가 이제
엄청 다 자극적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안티히어로들이 매력은 분명 있거든요. 네. 좀 가령 뭐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이렇게 가리지 않는, 가령 뭐 테러리스트에 대격하면서 어떤 이런 그 무슨 국가 정보 요원들이 뭐 CTU 같은 24시 잭 바우어 캐릭터도 되게 잔인하거든요. 악당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 그 덱스터라고 아세요? 덱스터 네, 알죠? 알죠. 연쇄 살인마들만 연쇄 살인하는 캐릭터처럼 이게 뭔가 복잡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죠. 이렇게 어떤 순문학, 현대문학에 등장할 법한 이게 어떤 복잡한 내면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점점 많이 등장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곽정은 이 영웅의 어떤 이런 매우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그쵸. 매우 클래시컬한 영웅 캐릭터입니다. 이게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로 따지면 슈퍼맨에 가까운 인물이죠. 네. 슈퍼맨도 아주 고전적인 초기. 선한 착한 영웅의 전형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트맨이나 뭐 무슨 이런 엑스맨 시리즈의 영웅들이 아닌 마블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이런 성격이 되게 뭐 이렇게 개차반인 캐릭터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령 뭐 누구야 그 돈 많은 그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같은 캐릭터가 일종의 안티히어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신자유주의와 국가에 뭔가 이렇게 포섭된 영웅 캐릭터예요. 그런 점에서 거기서 이제 그 토니 스타크와 계속 어벤져스에서 대립하고 있는 캐릭터가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슈퍼맨처럼 선한 영웅, 클래시컬한 착한 영웅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토니 스타크랑 그 캡틴 아메리카랑 계속 싸우거든요. 성격도 안 맞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는 그 캡틴 아메리카에게 더 감정이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토니 스타크는 그 슈퍼히어로들을 다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쪽에 찬동을 했어요. 네.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이게 국가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른바 히드라 그리고 뭐 파쇼 이런 히틀러 나치 집단이랑 싸우면서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개인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각성한 캐릭터여서 현대 그 초국가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토니 스타크랑 대립했고, 그게 사실 캡틴 아메리카 그 2편의 그 주제이기도 하고, 윈터 솔저. 11워의 주제도 네. 그거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슈퍼맨 같은 캐릭터고, 그러한 캐릭터의 동아시아 버전이 저는 곽정이다. 캡틴 아메리카. 예, 그치. 아니면 볼 수도 곽정의 있을 것 헐리우드 같은데? 버전이 캡틴 아메리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선해, 기본적으로. 네. 착해. 성격적인 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좀 답답할 정도로 막 토니 스타크는 얼마나 세련되고 능글맞고 되게 뭔가 여성들에게 매력 있고 돈 많고. 일단 돈이 많은 게 제일 좋고. 근데 그 캡틴 아메리카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그리고 뭐 대단한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 막 무슨 토르나 막 무슨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네. 그런 점에서 곽정 같은 경우는 캐릭터 성정에 있어서는 확실히 맞아요. 토니 스타크보다는 캡틴 아메리카나 배트맨보다는 베트남이다. 네. 배트맨보다는 슈퍼맨에 가까운 캐릭터로 고전적인 영웅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안티히어로의 시대에 선한 영웅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큰 맥락에서 같이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던 뭐 아이언맨이니 뭐 퍼니셔니 뭐 이런 캐릭터들에 뭐 너무 익숙해졌던 그치. 나머지 네. 정작 이 김용 월드에서의 인물들을 얘기할 때도 그치. 곽정을 좀 폄하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반성을 하자면 저는 양과나 막 영호충 이런 캐릭터들을 얼마나 많이 빨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사조용전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건 위소보일 거예요. 맞아. 위소보와 정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가 사실 곽정이기도 하죠. 맞아요. 뭐 사실 뭐 무슨 양과랑 곽정이 대립된다기보다 오히려 위소보와 곽정이 대립된다고 할 수가 있죠. 저희 여러 번 끝이죠. 말씀드렸듯이 극과 극이지. 대엽의 전형이 곽정이라면 네. 소인 세속적인 소인배의 전형이 위소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엽으로서의 곽정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곽정과 양강을 생각해 보세요. 양과의 아버지. 네. 양강과 곽정은 사실 부모에 있어서 우열을 가리질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은 다 의협심이 가득한 이런 어떤 한인의 대표적인 이런 사나이 캐릭터 아니겠어요? 네. 곽소천이나 양철심이나. 그렇죠. 근데 그 아들들이 성격이 정반대야.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곽정이 그런 성격인 게 아니라 네. 양강이 태어날 때부터 그 싸가지 없는 이런 진짜 거의 재벌 3세 같은 이런 나쁜 캐릭터가 아니라 네네. 환경의 죄죠. 네. 양강은 그 금나라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완한열의 이런 양자로 들어가면서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환경 자체가 성격이 싸가지 없게 이렇게 금수저? 주변 환경이 만든 네. 겁니다. 금수저. 네. 뭐 우리 시대도 많잖아요. 막 대기업 이런 재벌 그쵸. 2세, 3세들이 막 무슨 단란주점에서 막 웨이터들 패고 이런 일들 그런 막 경우가 종종 왕왕 있죠. 최근에도 뭐 무슨 이런 그 삼남인가 하는 어느 회사에 막 단란주점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 출동한 경찰들 막 폭행하고 그리고서도 그냥 풀려났잖아. 근데 여기서 막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은 돈이 집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거나 또는 그 험한 굴곡이 없는 네. 애들이 굴곡이 성격이 없는 착한 삶을 애들이 살면, 많지. 네, 성격이 착하고 좀 세상을 밝게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재벌 2세, 3세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 그쵸. 우리가 무슨 삼성이나 현대가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적당히 적정한 수준에서 삶이 윤택하면 성품이 정말 네.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뭔가 이렇게 선한 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 네.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무소불위의 상태를 살면서 계속 경험한 이런 그 환경일 경우에는 성격이 사실 그렇게 개차반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일정한 풍족한 환경에서 성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게 저희가 사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이렇게 삶의 어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떤 자기의 이렇게 어떤 밑바닥이 보이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성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이나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침해받거나 빼앗길 거라는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 순간 그 민낯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밑바닥에서 뭔가 굴러먹은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은 경우도 많지만 네네. 가장 성격이 선한 어떤 이런 멋진 캐릭터는 그 밑바닥 체험 속에서 성격을 그 단련시켜서 뭔가 인성을 이렇게 닦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그런 의미에서 곽정은 밑바닥 체험을 완전 밑바닥이지. 완전 네. 밑바닥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 밑바닥도 완한열과 대비되는 밑바닥이 소설 초반에 묘사되고 있는데 완한열이 그 금수저 물고 왕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이 누구야 곽정은 어머니 이평과 함께 총구석으로 단천덕에게 납치돼가 납치당해서 네. 심지어 그 몽골이라는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냈잖아요. 몽골이라는 동네가 그게 사실 금나라 황궁과 딱 대립적인 그쵸. 공간이죠. 몽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순박하고 사람들이 좀 기본적으로 곽정의 성격이랑 비슷한 사람들만 사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 환경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몽골. 그러니까 환경이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몽골 얘기를 좀 할 텐데 성품이 사람들이 좀 고지식하고 뭔가 성품이 좀 이렇게 예의를 중시하면서 심플하지 않아요? 좀. 그리고 뭔가 예절을 또 중시하고 신의를 중시하는 이런 인물들이 몽골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정처럼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실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봐도 아무래도 도시에서 화려한 어떤 도시 문명 속에서 자라면서 세속화된 캐릭터들보다는 그 몽골에서 뭐 다 일종의 공산주의 사회거든요. 일종의 유목민 사회는 사막에서 사유재산이 네. 없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도 묘사돼요.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같은 것들이 도시의 어떤 강호 무리민들보다도 적고 그리고 어떤 이런 원시적인 어떤 이런 공동체 사회가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뭔가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호혜적인 이런 관계망들이 더 깊숙하게 뭔가 안착이 돼 있고 네.
그런 점에서 확실히 그런 몽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곽정의 성격이 좀 몽골인들의 순박함을 많이 이렇게 체현시킨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몽골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치. 좀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을 단순하면서도 생각하고 협을 중시하고 약속을 중시하고 그런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원인으로서의 어떤 프라우드나 이런 걸 잃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네. 어머니 이평이 그러니까 이게 양과의 아버지인 양강과 곽정의 그 차이는 금나라 황실에서 컸냐 몽골 이 초원 평야에서 컸냐의 차이도 있지만 어머니의 어떤 이런 역할, 어머니의 존재감의 차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맞아. 보면은 곽정도 징기스칸의 근처에서 이렇게 컸잖아요. 일종의 왕족 근처에서 살게 된 건데. 그렇지. 예. 근데 징기스칸부터가 그 양강의 의부인 네. 완한열과는 완전 달라요. 그쵸. 완한열은 이게 이렇게 영악하고 똑똑하고 야심이 많고 세속적인 인물이지만 권력욕이 강한. 징기스칸은 기본적으로 여기 묘사되고 있는 실제 징기스칸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소설 안의 징기스칸은 진짜 이런 상남자가 없어. 나라도 뭔가 이렇게 뭔가 장군으로 상관으로 모시고 싶은 모시고 싶은 사람. 아주 멋진 이런 대엽의 풍모를 갖고 있는 대인이라고 네. 부를 수 있을 만한 캐릭터로 시종일관 묘사되고 있거든요. 물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게 깨집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다다음 경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대인의 풍모를 감아봤지 오히려 권력이나 뭐 부귀 영화와 관련한 세속적인 가치에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정이. 그 징기스칸이 있는 곳이랑 그 금나라 황실도 성격이 다르니까 같은 권력의 주변에 있더라도 받는 영향은 좀 달랐을 것 그치. 같아. 그래서 그 금나라와 몽골 그 징기스칸과의 그 어떤 긴장 관계 그것도 저희가 한번 네네. 구체적인 소설 내용들을 따져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어쨌든 곽정이 그렇게 잘 컸죠. 곽정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둔하다,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둔한 캐릭터라고 우리가 황룡이나 양과 이소보에 비교하면 좀 맞아. 사람이 이렇게 뭐 잔머리 굴리는 게 좀 잘 못하고 사람이 우직해가지고 우리가 답답하다 그런 거지 보통 사람의 시각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곽정이 멍청한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대비돼서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김용 소설 읽기 시작할 때는 좀 10대 때였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런 캐릭터를 선생님한테 좀 대입하면서 약간 반감을 키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좀 바른 생활 사나이? 네, 바른 생활.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다시 보니까 이제 이런 바른 생활 사나이가 현실은 진짜 드물다. 그렇지. 네. 오히려 지금 막 무슨 위약적인, 네, 그러니까요. 나쁜 척하는, 막 냉소적이고 막 이렇게 좀 말 막하는 그러니까. 무례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그냥 인터넷에 그 댓글만 보더라도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네. 그 자기 익명성의 어떤 이런 뒤에 숨어서 익명의 어떤 벽 뒤에 숨어서 그 댓글로 막 되게 말을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저희 팟캐스트 댓글 달아주시는 대형님들은 진짜 착하세요. 다들. 그치. 대염님들이라고 불러서 그런지. 그치. 우리는 너무 착해서. 왜 착하냐? 제가 그 이유를 압니다. 네. 우리가 청취자 수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청취자가 막 수십만 명, 막 100만 명 이렇게 청취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이런 진짜 이상한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릴 겁니다. 아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아예 없는 팟캐스트는 아니니까 그냥 다들 좋은 마음으로 듣고 계신 게 아닐까.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아무래도 분들이 많이 김용 계시죠.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김용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사람들 치고 뭐 나쁜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곽정 대업의 풍물도 이어받으셨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위약적이고 좀 나쁜 남자에 매료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네. 양과에게 우리가 곽정보다 양과를 더 매력 있다 생각하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 하더라도 양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일배처럼 될 수는 없거든. 맞아. 양과가 일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성 질서와 어떤 이런 위선적인 어떤 제도권의 문화에 대해서 엘리트 주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면 다 일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 거는 일배만이 아니라 양과도 싫어하고 위소보도 싫어하고 그쵸. 영호충도 싫어하거든요. 근데 위소보와 영호충 같은 사람이 양과 같은 사람이 일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구분이 되냐? 기본적으로 기성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어떤 이런 정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어느 정도는 존중할 그치. 줄 아는 정의에 대한 감각이라는 말이 참 좋네요. 기성 질서가 자기의 윤리적 감각에 비춰볼 때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성 질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캐릭터들이거든요. 양과나 영호충이나.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일종의 주류 문화라고 해서 어떤 주류적 가치라고 해서 싸그리 묶어서 다 냉소하고 비난하는 그런 부류와는 결이 다르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곽정은 이 양과 영호충과 달리 기성의 어떤 질서, 주류적 가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적이에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답답하게 여겼고 지금까지도 곽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인데 네. 저도 그거를 그랬어요. 오늘 반성을 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 제가. 사실 정밀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곽정이 양과와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네. 있지만 곽정에게만 우리가 내재적으로 내면적으로 곽정의 성정을 뭔가 세계관을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면 그렇게 기성 가치에 무조건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이런 캐릭터이냐에 대해서 뭔가 제가 좀 반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곽정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네. 곽정 사조영전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곽정에 대한 본격적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곽정에게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네. 장르적으로 가장 곽정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곽정의 무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곽정의 무공 부분을 네. 어떠한 내력으로 어떠한 무공들을 익혀서 어떠한 방식의 그런 어떤 대엽에 어울리는 이런 초절대 무공을 익히게 되었는지를 그래도 이렇게 장르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들으시는 대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치. 우리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 곽정이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쵸. 그 일단은 중에서도 항룡 18장이 일단 시간순으로 우리가 먼저 따져보면 곽정이 처음에 배운 무공들은 자기의 강남칠계의 무공들인데 그게 사실 가장 강남칠계가 그 천하 무림의 어떤 이런 업계에서 네. 그렇게 무공이 센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렇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대업이기는 한데 이 협의 정신을 다 공유하고 네.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잖아요. 강남칠계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교육자로서의 어떤 능력은 형편이 없습니다. 곽정이 좀 계속 둔하다 멍청하다 그러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 배우냐만 그러면서 구박을 하잖아요. 그쵸. 막 한숨 쉬면서. 근데 곽정이 마옥에게 우리가 예전에 다뤘죠. 네. 마옥에게 현문 정종의 그 내공신법 불법 과외를 한번 받고 나서 그치. 좋아졌어요. 전진교의 그 전진파의 내공신법을 이렇게 익힌 이후로는 그 강남칠계 무공들도 금방 흡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칠계가 멍청한 거야. 교수법이 조금 잘못된 게 있었나? 강남칠계가 어떤 내공이 일단 스스로 얘네가 약해가지고 어떤 기초부터 착실히 곽정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옥이 몰래 네. 그 단양자 마옥이 몰래 가르쳐줘서 그 내공을 착실하게 만들고 또 그 이른바 경공도 가르쳐줬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게 곽정이 우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강남칠계가 우둔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곽정을 변호하자면 그러니까 강남칠계가 여러 명이니까 또 그냥 그런 체계 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치. 가르쳐 게다가 7명이잖아요. 게다가 7명의 그 기술들이 다 정통 어떤 이런 고강한 이런 내공과 어떤 이런 장력을 이용한 무술들이 아니라 꼼수들이 다 많았죠. 꼼수들이 많아. 가령 주총의 소매치기법. 이거 곽정이랑 성정이 안 맞아. 가져봤자 필요 곽정이 없는 소매치기를 하겠습니까? 주총의 거를 이거 황룡이 배우거나 위소보라면 모를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무슨 뭐 잔머리 굴리고 막 무슨 막 좀 이렇게 좀 편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기 날리고. 암기 날리고. 근데 곽정은 이미 몽골에서 살면서 네. 그 명군
궁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활을 쏘아서 독수리 2마리를 뚫을 정도의 대단한 어떤 활솜씨를 갖고 있고 말도 잘 타고. 몽골 씨름에도 뭐 거의 그 소설에 나왔을 때는 내공을 사용하지 않으면 구양봉을 이길 정도였다. 몽골 씨름으로.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몽골 쪽의 그 무공들은 네. 착실하게 제대로 120% 익힌 거야. 네네. 이게 곽정- 성성이 맞는 거예요. 성격에도 잘 맞죠. 성격이랑 몽골 쪽 무공들이 성격이 맞아. 무공은 정확히는 아니죠. 그게 몽골 쪽의 어떤 이런 그 기술들이 싸움의 기술들이 성정에 맞고 그 끝에 강남 칠계에서 익힌 가장 좀 그럴싸한 그 무공은 그 한보구인가요? 그 짤딴막한 딴딸보 네, 그 한보구. 사람의 그 기마술. 기마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보구보다 더 뛰어난 네. 솜씨를 보이죠. 네. 한보구한테 몽골 색이 좀- 기초를 배우고 단양자 마오가한테 이제 경공 익힌 다음에 그런 점에서 사실 가지낙에게도 사실 뭐 가지낙 막 지팡이로 막 이렇게 그 뭐야 시각장애인의 그 암기술 이런 거 사실 곽정이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팡이로 이렇게 싸우는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러고 보면 이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과 그 배우는 사람의 궁합이 중요한 거죠. 상성이 맞아야 상성이 돼. 맞아야 돼. 그런 이게- 점에서 곽정은 우리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황룡 18장은 정말 상성이 맞는. 맞아. 왜냐면 홍칠공의 그 네. 어떤 이런 대업으로서의 어떤 이런 안정적인 성품 그게 성품이 일단 맞고 물론 식탐은 다르지만 몸매 사이즈도 다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대업으로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편법이나 어떤 부드러움을 사용하지 않는 이게 우직한 맛이 있는 우직하면서도 어떤 이런 일종의 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항룡 네. 18장 특유의 어떤 장법이 그 곽정의 성품하고 딱 잘 맞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배우는데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무슨 강남칠기의 소매치기 기술 같은 것보다는 훨씬 그쵸. 더 궁합이 잘 맞는 이런 것이 항룡 18장이고 네. 게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곽정의 무공은 바로 쌍수호박. 상소박. 쌍수호박이거든요. 그건 뭐 비단 곽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네. 소용료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쌍수호박이라는 것이 이제 주백통에게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분심 네. 두 개로 나누어서 그 왼손과 오른손에 다른 무공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못 그치. 배운다는 그치. 그거죠. 머리 장깨가 많고 복잡하고 내면이 좀 이렇게 뭔가 요동치는 사람들, 격앙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들끓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우리가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뭐 다음 수까지 계산하면서 바둑 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쌍수호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양과도 못 배웠잖아요. 하지만 소용료처럼 마음이 이렇게 청명한, 완전 심플한 사람. 완전 깨끗한 네. 이런 여신 캐릭터나 아니면 곽정처럼 온달 캐릭터, 완전 좀 이렇게 뭔가 복잡한 거 네. 머리 굴리지 않는 네. 이런 캐릭터들이 주백통의 그 동심에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진 그 쌍수호박의 그 무공을 쉽게 이렇게 익힐 수 있었다는 거죠. 황룡도 못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성정에 맞아서 배울 수 있을 성정에 때. 맞았지. 그쵸. 쌍수호박. 게다가 그 곽정은 그리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아주 기연을 많이 만나고 네. 뭔가 대단한 이런 고수들에게 혹은 우발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 이게 내공과 어떤 무공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그 계단식으로 가는 계단식으로 것 같아요. 네. 계속 올라가는.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영지상인이었나요? 뱀을 무는 그치. 그 영지상인 맞나요? 상인이었나? 뭐 그 어떻게- 그 복사혈에 그 네. 보혈을 빨아먹어 가지고 그걸로 내공을 확 키우지 않습니까? 그 독사를 네. 잡아먹으려고 영지상인 같아. 키웠던데. 제 생각에도. 그 보혈을 이제 빨아먹어서 그걸로 내공이 또 급격히 증진하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주백통을 통해서 구음진경행을 익히게 되잖아요. 네. 그 구음진경이 이제 대박이지. 그러니까 구음진경, 황룡 18장, 그러니까 구음진경만 아니라 전진파의 내공신법, 네, 그리고 그 쌍수호박. 동사 황약사의 탄지신공도 맞다. 나중에 익히죠. 그리고
남제의 그 남승, 네. 남승의 그 일양지, 네. 일양지도 익히고 그리고 뭐야 북계의 항용 18장 익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구음신령이 굉장히 중요한 걸 전수받은 거잖아요. 그치. 구음진경을 주백통이 구음진경인 걸 가르쳐주지 않고서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이제 황약사랑 이제 구양봉이 대결하는 거, 퉁소와 그 검은고로 음공 대결을 하는 거를 보면서 곽정이 스스로 구음진경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의 무공을 일치월장시키죠. 네. 그런 점에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곽정은 이 동사서동 남제 북계 중신통 이 천하오절의 무공을 거의 다 고루고루 흡수합니다. 서독의 것만 빼고.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그 영지상인이 아니라 양자홍이네요. 아. 양자홍의 뱀을. 양자홍 네. 맞아. 아무튼 근데 그런 점- 그게 볼 때 막 아니 이렇게 대단한 무공을 갖다 이렇게 갑자기 배울 수 있나 이런 반감 좀 덜 들고 워낙 곽정이 천천히 굉장히 그치. 힘들게 악정구타하면서 배우니까 그치. 그냥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곽정 보다가 양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의천도령기 보게 되면 장무기가 너무 쉽게 거의 그 패인의 어떤 이런 몸 네. 상태에서 너무 쉽게 초절정 고수가 돼가지고 그게 저는 좀 약간 그때 옛날에 읽을 네. 때 좀 별로였거든요. 예. 그게 또 김용 선생의 필력으로 좀 커버쳐서 그나마 그런 거지. 그걸 또 어설프게 따라한 작품들을 읽다 보면 좀 네. 약간 못 읽겠거든요. 근데 확실히 양과나 곽정은 천천히 쌓아 올라가는. 네. 게다가 양과 같은 경우는 곽정만큼 이렇게 다양한 무공들을 정통 무공들을 또 흡수하지도 못했잖아요. 네. 양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위서보처럼 장기술로 말발로 잔머리로 뭔가 뭔가 막 그렇게 보고 해고. 그치. 양과는 마음 그 머리를 많이 사용했죠. 그치. 말재주 언변이 워낙 좋고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런 게 이제 재밌었고 곽정 같은 양과는 어렸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불쌍해요. 했지.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지. 저희 양과를 네. 우리가 한번 진짜 특별하게 한번 다뤄야 될 텐데. 양과는 뭐 네.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을 받아본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영료한테 완전히 네. 이렇게 양과 한 번 다루고 소영료도 다루긴 해야죠. 당연히 다루죠. 둘이 같이 묶어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음. 같이 하게 되면. 따로 떼내기가 좀 힘든. 그쵸. 그래서 저희가 때려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위키를 한번 찾아보니까 위키에서는 곽정을 온달형 먼치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먼치킨이 저도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일종의 사기 캐릭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서술자, 그 편집자의 어떤 이런 신의 역량에 의거해서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무궁들을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초절정 고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장무기가 사실 더 사기 그쵸. 캐릭터지. 저는 곽정은 별로 일단 인연이 많이 닿긴 했지만 이 사람이 그런 걸 닿을만 해서 닿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고수가 됐다 이런 느낌이지 막 뭐 온갖 기원이 난무해서 갑자기 확 됐다 이런 근데 느낌. 기원이 많긴 많았죠. 아무래도 여기 그 천하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쵸. 우리 서울에서 뭐 무슨 길 가다가 어떤 우연한 만남이 있고 우리가 어디 요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우르르 중요한 인물들이 와서 막 무슨 아주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남의 비밀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엿들을 일이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이 대단한 중원이라는 엄청 넓은 곳에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길 가다가 막 사건 사고 만나고 인물들 사람 또 만나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서로 주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네. 곳곳에서 계속 그런 기인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런 대단한 고수가 되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이런 게 이제 그 현대 소설의 감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장르 무협 소설의 이제 특유의 어떤 개연성 없는 네.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모든 중요한 인물들이랑 다 연결되잖아요. 그쵸. 사돈으로 의형제로 막 무슨 친구로 막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막 그 무공들도 다 흡수하고 계속 만났다 헤어지면 또 다 딴 데서 따르게 네. 만나고 또 그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시 그게 탁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가 헤어져도 다시 어딘가에서 다시 또 연결되고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그 재미로 있는 거죠. 그게 장르적 재미. 만약에 네. 이게 우리가 이 중원에서 이 곽정 같은 캐릭터를 극사실적으로 무협 소설로
극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일단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 평생 못 만났다. 이 시절에는 전화도 이메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의 무공이 거의 뭐 초보 수준의 무공에 머물러 있었겠지. 극사실로 이거를 했다면. 그러니까 개연성을 아주 많이 따지지 않고서 어느 정도는 깔고 들어가서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재밌게 잘 쓴 거고, 아무리 깔고 들어가서 봐도 이거는 도저히 재미가 없다 이러면은 황당무계하게 쓴 거고 이게 되는 거겠죠. 곽정이 가진 어떤 왕도적 캐릭터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르적으로 곽정이 정의롭고 이렇게 우직한 노력을 많이 하는 성격이고, 이래야만 이 좀 이렇게 장르적으로 맞물려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곽정이 이 1부의 첫 인물이라는 것도 그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죠. 그 네. 영웅문 3부작의 일부 주인공이 위소보라고 생각해봐. 뭔가 시작부터 꼬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뒤에 가서.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인 극정파적인 그치. 인물이 나오면서부터 점점 가장 고전적인 인물로 시작해서 주변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네. 배치해놓고, 그게 얽히고 설키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2부에서는 또 1부의 다르네. 주인공보다 좀 더 이렇게 어두운 그러니까 이런 고뇌하는 이런 복잡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3부에서는 뭐 이거는 이번에는 복잡한 캐릭터 2부에서 했으니까 양과로 네, 3부에서 또 복잡한 캐릭터를 하거나 3부에서 갑자기 위소보 같은 캐릭터가 나오면 너무 비약이 심하기 때문에 3부에서는 좀 이번에는 멋있지 않은 캐릭터, 우유부단한 캐릭터, 통합의 캐릭터 뭔가 통합과 화평, 탕평의 캐릭터. 그래서 장무기를, 그래서 3명 곽정, 양과 장무기 중에 가장 네. 인기가 없는 게 사실 장무기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좀 곽정은 대역으로서의 그 단순한 우직한 매력이 있고, 양과야 인간으로서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쵸. 당연히 매력이 있는데, 장무기는 막 이 여자 저 여자 사이에서 갈피 못 잡고 물에서 너무 탈출. 우유부단하잖아. 사실 강하기로 따지면 장무기가 제일 세지도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기야 세지만 네, 그게 완전 그 구양진경을 사기로 익힌 이런 그 초절정 무공이어서, 사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무공을 착실하게 익힌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품도 네. 뭐 기본적으로 영웅이기는 하지만 좀 이렇게 강렬한 맛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어떤 이런 선한 것도 그쵸. 좀 떨어지고. 어떤 뭐 사랑을 열심히 했느냐. 그치. 그것도 아니지. 여성 캐릭터들을 좀 골고루 다 사랑하는 사회 동포주의자적인 이런 사랑관을 갖고 있는 캐릭터. 오히려 성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건 장취산인 것 같아요. 아, 장치산이 차라리 낫지. 장치산과 은소소의 관계가 오히려 애절하죠. 그래서 사실상 의천도룡이 초반부가 장취산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그치. 그게 이제 약간 그 김용 선생의 해안이 또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김현 선생이 이거 곽정 양과 장무기 이걸 갖다가 계획을 하고서는 쓰셨을까, 아니면 쓰면서 이런 주인공 캐릭터가 점점 발전을 했을까, 이런 것도 나름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혹시 그 이사매님은 어떠세요? 글 쓰시면서 뒤를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편인가요? 저는 뒤를 갖다 다 생각하고 쓰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일단 처음에 어느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인물이 달려가는 대로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 선생은 어떻게 썼을지 그게 가끔 궁금해. 이렇게 근데 김용 선생의 책은 이거는 그냥 의식의 흐름의 기법으로 쓰인 책은 아닙니다. 그쵸. 완전히 정밀하게 이렇게 설계해놓고 인물 이런 구도 다 이렇게 도표로 그려놓으면서 맞춰가면서 쓴 책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렇게 쓰셨을 텐데 등장인물이 워낙 많으니까. 1부, 2부, 3부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을 다 성결 갖다가 발전시키는 걸로 쓰셨을까? 아니면은 아니 뭐 처음 뭐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영웅문 3부작을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강호 무림의 전형적인 영웅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곽정이잖아요. 네네. 곽정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무협 소설의 영웅 캐릭터잖아요. 그쵸. 떠오르는. 그래서 캐릭터죠. 곽정을 주인공으로 잡고 주변 인물들을 이제 좀 다채롭게 입체적인 인물들을 넣고, 황약사나 구양봉은 너무 전형적인 악당이고, 오히려 뭐 홍칠공이나 뭐 이런 다양한 네. 캐릭터, 주백톡 같은 다양한 캐릭터를 공을 들인 다음에 2부에서는 곽정 같은 캐릭터를 또 써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부의 황약사 같은 캐릭터의 젊은 시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양과 같은 캐릭터를 고안을 했을 테고, 그리고 곽정과 황용의 관계는 2부의 그 주인공들인 양과와 소용료의 관계랑 정확히 겹치거든요. 네. 곽정이 소용료로 반복된다면 그렇죠. 황용이 양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쵸. 캐릭터가 남녀의 성별만 달라졌지. 그게 이제 3부에서는 장부기 같은 아까 말한 대로 우유부단한 이런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여성 캐릭터들도 주지학이나 조민 같은 경우 보시면 주지학은 곽정 같은데 나중에 변절하는, 네. 그리고 조민은 전형적인 황용 캐릭터의 그쵸. 반복 아니겠습니까? 양과랑도 겹치고 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소용료 같은 혹은 곽정 같은 이런 순수함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이런 어떤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그 소소, 그 페르시아 그 여성 있잖아요.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 의천도령기에서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고, 김용 선생 같은 경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성 캐릭터를 그 페르시안 그 여성 캐릭터로 뽑은 적도 있거든요. 네.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것도 되게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되게 절대적으로 뭔가 한 남자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아무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 캐릭터들이 반복돼요. 변주되고 지금 성별이 바뀌고 나이대가 네. 바뀌고 무슨 어떤 내력이 달라질 뿐이지. 네네. 이거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처음에 저는 황용이 곽정을 좋아하고 이렇게 둘이 사귀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답답한 캐릭터가 좋을까 막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보니까 아 진짜 곽정 같은 사람이 드물고 이렇게 황용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한테는 안 끌립니다. 그럴 것 가령 같아요. 구양봉의 조카이자 나중에 아들로 밝혀지는 구양극. 구양극이 황용을 얼마나 꼬시고 엄청 결혼할 추천했죠. 실제 결혼도 할 뻔했잖아요. 황약사가 좋아해서. 곽정보다는 차라리 구양극이 자기랑 비슷한 거야. 똑똑하고 말 잘하고 외모 좋고, 곽정은 못생기고 우둔하고 뭔가 어눌하고. 네. 그러니까 황약사가 장인어른이 황약사야.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결혼 반대. 장인어른 황약사가 사위인 곽정을 싫어하고 구양극을 오히려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황용은 구양극이 진짜 싫은 거야. 왜 싫으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황용과 구양극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선하냐 약간 좀 악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약간 동족 혐오적인 그치. 근친상간적인. 왜냐면 둘이 다 구양극도 황용만큼 똑똑하고 외모 좋고 막 언변이 되게 뛰어나고 머리 잘 돌아가고 그 막 잔머리 잘 굴리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해요, 황용이. 게다가 신조협녀에 가면 황용이 양과를 얼마나 또 경계하고 싫어했습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인 양강이 곽정이랑 대립되는 전형적 캐릭터잖아요. 네. 똑똑하고 잘생기고 뭔가 언변 좋고. 그러니까 양강이나 양과 구양극 같은 캐릭터를 황용은 싫어합니다. 일종의 동족 혐오 같은. 그러니까 네 맞아요. 자기 같은 캐릭터는 당연히 저도 그래요. 저도 저 같은 사람 싫어. 나랑 다른 사람이 좋아. 왜 예전에 하이랜더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하이랜더를 만나면 하이랜더를 죽여야 돼.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설정이야. 네.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황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소용료랑 곽정이랑 비슷하고 양가랑 헌영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들으니까 황용이 곽정에게서 약간 아버지적인 사랑과 어머니적인 느낌을 같이 받은 게 아닐까. 아버지적인 사랑은 아니죠. 아버지는 황약사인데 황약사는 그러니까 그 어머니처럼 이렇게 변함없이 어머니 같은. 변함없이 어떤 조건이 있든 어쨌든 곽정은 되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황용을 믿고 사랑해줬어요. 곽정은 계산하지 않기 네. 때문에 황용은 항상 계산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손이 뭔가 이렇게 네. 계산을 항상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게 빠져나갈 궁리, 뭔가 임기응변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머리를 쓸 것이냐, 어떻게 가장 손해를 덜 보고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냐. 네. 곽정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없는 어떤 끝이 없는 사랑을 그치. 느낀 것 같아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곽정 좋겠구나.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근데 아쉽게도 요즘 시대는 곽정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진짜 그 양과나 위소보 찾기가 훨씬 더 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현실에서 친구를 사귀겠다 싶으면 양가나 뭐 황영보다는 곽정 같은 사람이랑 친구가 돼서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오히려 이런 우리 고전적인 영웅상이 조롱받고 희화되고 뭔가 격화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에 편승해 있었지만 오히려 곽정 같은 캐릭터야말로 이런 지금 시대에 좀 더 우리가 같이 절상시켜야 될 이런 좀 건강한 영웅상이 아닌가. 왕도 캐릭터는 유행도 안 타고 어느 시대에나 먹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어떤 네. 인간의 정의, 윤리 감각에 호소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본성이랄까? 우리가 인간을 성선적이냐 성악적이냐로 많이 구분을 하지만 네. 성악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은 너무 많이 많고 인간이 과연 선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신뢰하지 않잖아요. 안 하죠. 특히 지금의 이런 네. 21세기적인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인간이 선하다라는 어떤 이런 매우 실날 같은 뭔가 희박한 어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견지하고 싶을 때 곽정 같은 캐릭터들이 항상 소급되고 우리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종은 되게 정서가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치. 뭐 변덕도 안 부리고. 조울증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저도 정서가 좀 불안정하고 지에 너무나 많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보니까 황영이 네. 자기 같은 사람 싫어하듯이 여기 이삼해님도 자기 같은 사람 싫은 거야. 싫진 않은데. 양과 같은 사람이 성격이 막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 네, 어? 싫지는 않은데 옆에는 좀 안정적인 사람이 그치. 있으면 나도 마음이 좀 같이 안정되지 그치. 않을까. 양과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대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양과도 구양봉처럼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그쵸. 무지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손에 의로운 사람의 피를 묻힐 수 있는 어떤 이런 복수심과 증오 그리고 어떤 열폭에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심지어 곽정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잖아요. 네. 양과는. 그거를 양가가 한번 이렇게 돌파해서 약간 그치. 대업이 된 거지 그래서 안 됐으면은 또 양과도 진짜 악당이 되기 딱 좋은 아버지처럼 그런 캐릭터였는데 겨우겨우 뭔가 힘들게 대업이 됐다면 그렇다고 해서 곽정은 처음부터 대업의 길이 정해져 있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그렇지 제가 않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정도 사실 우리가 양과 캐릭터에 너무 이렇게 많이 매료되어서 곽정의 캐릭터를 저부터가 많이 무시를 했는데 이번에 그 사조영전을 다시 읽으면서 곽정의 어떤 고뇌, 곽정의 어떤 이런 슬픔, 곽정의 어떤 내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네. 네. 곽정 캐릭터가 그렇게 만만한 그치. 캐릭터가 네, 아니다. 우리가 그치. 너무 폄하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저희가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게 단순함의 심오함? 이게 단순하다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우직하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폄하했는데 네. 오히려 단순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심플한 진실이라는 그 심오한 영역에 곽정의 성격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한 영웅은 어떻게 가능할지, 네. 선한 영웅은 위선적이거나 뭐 예전에 뭐 소강호의 막 악불군 같은 네. 그런 위선적인 캐릭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영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냉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선한 영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치.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너무 안티히어로들, 다크히어로에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기 그래서,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거기에 끌려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니 집밥을 먹을 때가 됐지. 그치. 집밥, 맞아요. 집밥에 집밥 딱 먹을 적절한 비유야. 그게 반찬도 정갈하고 나물 반찬 몇 가지 없는데 찌개에 반찬에 밥 먹는 느낌? 그게 이제 곽정이죠. 네. 그리고 곽정은 그걸 자기 스스로 차려 먹을 것 같은 그런 그치. 느낌도 있어. 그치. 자기가 설거지하고. 황영은 MSG 탈 거. 같아요. 황영은 막 온갖 이런 화려한 이런 네. 미식가니까. 아무튼 그런 심오한 얘기들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뭐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네. 이야기 나눴는데 이삼매님 오랜만에 참여하셨는데 어땠어요? 아, 오랜만에 와서 다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니까 즐거웠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테마랑 딱 맞는 거라서
재밌게 곽정 얘기하게 같은 캐릭터로 동화를 쓰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나의 정서를 그런 캐릭터와 좀 더 맞게 하고 싶고 저는 계속 복잡하고 막 정서가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현실에서 어떤 캐릭터를 좋아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맞아요. 예. 아니, 저도 이렇게 너무 내면이 복잡하고 내면이 너무 요동치는 네. 너무 드라마틱한 이런 열혈 네. 캐릭터는 이제 좀 힘들다. 저는 이제 좀 건강한 캐릭터, 네. 마음과 몸이 성정이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네. 이런 캐릭터들에게 더 끌리는 나이가 되었나 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때는 이제 정서가 불안정하다가 그거를 자기 스스로 네. 가름해서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안정돼서 이렇게 뛰어넘은 그런 걸 뭔가 지향하고 싶은 의지하고 거예요. 싶은 캐릭터예요. 곽정은 네, 네. 양과나 뭐 황약사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내가 막 무슨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아무 의도도 담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화내고 막 나 때리고 나한테 신경질 부릴 것 같은 이런 딱- 캐릭터라면 곽정은 내가 한 만큼 돌려주는 캐릭터?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 속에서 보기에는 재밌지만은 그런 실제로는 곽정 예, 같은 캐릭터가 더 의지하고 싶은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네. 같이 뭔가 항상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향하고 싶은 어떤 인간상의 어떤 그치. 부분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건강하고 좋았어요. 안정된 캐릭터다. 네. 이 정도로. 네. 그런 많은 얘기들을 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